네, 2강 시작입니다. 이종대 선생님이고요. 2강부터 유료 강좌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순열 문제를 별로 안 풀었는데 순열 문제는 학생들이 보통 잘 풀거든요. 근데 순열 문제 중에 이 강좌로 고3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열 문제 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거니까요. 그냥 이거 받아 쓰시고 잠깐 정지시키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7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A, A, B, B, C, C, D.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걸 한번 볼까요? A, A, B, B, C, C, D. 이 7개의 숫자를 나열하는데 7개 A, B, B, C, C, D. 이 7개의 숫자를 나열하는데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할 수 있는 것 먼저 나열. 이런 법이 있겠죠. 이웃할 수 있는 것 먼저 나열.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할 수 있는 것 먼저 나열하면 A, A, B, B를 나열할 수 있죠. A, A, B, B 나열할 수 있죠. 이 A,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죠? 4팩, 2팩, 2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웃할 수 있는 건 먼저 나열했고 이제 CD는 이웃하지 못하니까 이 사이사이에 배열해야 되죠. 사이사이에 5가지 중에 사이사이에 배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죠. C, D를 각각 배열할 수 있죠. 각각 집어넣을 수 있죠. C, D를. 그 다음에 CC들 집어넣을 수도 있고 CC는 이웃해도 되니까 CC와 CC를 묶고 그 다음에 D를 따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 CC, D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집어넣는다는 건 D한테 먼저 너 어디 갈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5가지가 될 거예요. 5가지가 되고 D한테 먼저 해서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D 같고 D가 만약에 여기 갔으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 자리에 C 2개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 C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4C2가 되죠. 4C는 6가지니까 6, 5 해서 3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CC 넣고 D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중에 CC가 들어가든 D가 들어가든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D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찾읍시다. 그러면 몇 가지예요? 5가지죠. D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CC가 한꺼번에 들어갈 자리는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죠. 그러니까 4가지예요. 이걸 5P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5 곱하기 4에서 20가지로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6가지 나오죠. 6가지에 곱하기 30 더하기 20 해서 6가지 곱하기 30 더하기 20 해서 300가지가 답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이죠. 이웃할 수 있는 거 먼저 나열한다. 근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긴 하는데 그 답은 300인데 두 번째 풀이 방법도 다른 문제를 대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6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6건. 전체에서 C와 D가 이웃하는 걸 뺀다고요. 전체는 7팩 나누기 둘이죠. 2팩, 2팩, 2팩. 여기서 C와 D가 이웃하는 걸 빼는 거죠. 그러면 C들을 묶어요. C들이 묶으면 이게 세로는 하나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얘네들이 같으니까 6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CD와 DC를 CD 할 수 있고 DC 할 수 있죠.
6건을 풀면 여기서 끝나서 틀린 학생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를 왜 다시 풀어줬나 하면, 이 뺄 때 조심해야 될 게 CDC가 있잖아요. CDC. CDC는 2번 셌다고요. 그러니까 CD를 이렇게 셀 때도 CD를 이렇게 셀 때도 여기 C가 붙을 때, 그리고 DC 할 때도 여기 C가 붙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걸 CDC를 2번 셌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CDC를 더해주는 방법은, CDC에는 이거 내에 그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CDC AA, BB 하고 CDC가 있기 때문에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돼요.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래서 계산해보면 플러스 30이 됩니다. 얘도 당연히 답은 300이 나오고요. 뺄 때 잘 빼야 되기 때문에 2번째 풀이법도 잘 봐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플러스 30 안에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순열 문제는 이번 강은 아니고, 이번 강에는 중복조합 위주로 할 거고요. 다음 강에서 순열 문제들 중에, 중복 순열 문제들 중에 힘든 거나 모의고사 문제는 3강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교재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 말고는요,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판서하면 그걸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각 자리의 수가 0이 아닌 각 자리의 수가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4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의 수가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 수의 합이 7인 자연수의 개수. 자, 아시겠죠? 각 자리 수가 0이 아니에요. 0이 없어요. 4자리 자연수예요.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 수의 합이 7인 자연수의 개수. 잠깐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각 자리 수의 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중복조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아이를 A, B, C, D라고 쓸게요. 개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쓰는 숫자예요. 근데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왜 이 문제를 풀어보나 하면, 보통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순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순열이 순서가 있고 몇 자릿수다, 몇 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이 7이라는 얘기는 A나 B나 C나 D나 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자릿수의 합이 7인 문제, 8인 문제, 10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나 하면, 각 자리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A라고 부르면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 A 한 번 더 불러. 그러면 A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 이렇게 3번 부르면 B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사람이라고 해갖고 1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자기가 맡았는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자기 자리에 숫자가 1씩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평등하기 때문에, 이 4개가 평등하기 때문에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ABC라고 했는데, 일단 각 자릿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11은 있다고요. 이제 각 자릿수 합이 7이려면 3번 더 불러야 되죠. 3번 더.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B, C, D 4번 중에 3번을 더 부르니까 바로 423이 되죠. 423. 그래서 423은 계산하면 6C3이 되니까 6C3은 20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 좀 유명한 문제인데요. 아닌 정수. 아닌 정수 A, B, C, D, E가 있어요. 이것의 모든 순서상 A, B, C, D, E입니다.
음아닌 정수 ABCD에서 모든 선수생 ABCD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 조건 ABCD 이 중에 0의 개수가 2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10이 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잠깐 정지시켜 놓고 풀어본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음아닌 정수 ABCDE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잠깐 설명할게. 자, 기본서에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 문제랑 다르게 미리 설명 잠깐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좀 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일 때 이게 자연수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아닌 정수라는 문제도 있어요. 음아닌 정수.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일 때 A, B, C가 자연수라는 문제가 있고 음아닌 정수가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자연수가 자기한테 익숙하니까 자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H를 쓰려면 H는 뽑는 거기 때문에 중복을 화학해도 뽑는 거기 때문에 안 뽑는 경우가 있죠. 항상 H를 쓰려면 음아닌 정수가 기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자연수라면 어떻게 A를 A' 더하기 1, B를 B' 더하기 1, C를 C' 더하기 1로 쓰고 A'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B'이 0보다 크거나 같다. C'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 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7이다 해서 327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ABC가 자연수라는 조건은 이렇게 푸는 거고 ABC가 음아닌 정수라는 조건은 이게 0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327, 10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H를 쓰려면 음아닌 정수가 기준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수능 문제나 기출문제 풀기 쉽습니다. 잠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음아닌 정수니까 이게 기준이라고요. 기준. 그런데 여기 봤더니 A, B, C, D 중에 0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일단 5개 중에 0이 될 아이 2명 뽑을 수 있죠. 그래서 D가 0이 됐고 E가 0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2개 뽑았어. 그 다음에 이제 A, B, C 갖고 10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니까 3H10이다 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 문제 함정이에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면 0의 개수가 2개로 지정되는데 D와 E가 0이기 때문에 ABC 중에 0이 나올 수 없어요. ABC 중에 0이 나올 수 없는데 3H10을 쓰다 보면 ABC 중에 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A를 A' 더하기 1, B를 B' 더하기 1, C를 C' 더하기 1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7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OC 했죠? 그 다음에 327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36 해서 360이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10이라고 하면 H를 쓰게 되는데 317, 10을 쓰면 어떤다? 틀린다. 왜? H를 쓰려면 항상 뭐에 조심해야 된다? 범위에 조심해야 되고 0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A를 A' 더하기 1, B를 B' 더하기 1, C를 C' 더하기 1로 고쳐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A'은 0보다 크거나 같다. B'은 0보다 크거나 같다. C'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생각해보고 어떤 범위에 나오는지를 생각해보고 쓸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정수 ABC가 있어요. 정수 ABC가 있는데
1, A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5. 되게 유명한 문제죠.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문제고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 좀 이따 풀어드립니다. 풀기 전에 먼저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데 그래서 1, 2, 3, 4 그리고 1, 2, 3, 4, 5, 6, 7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 조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자,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건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죠. 얘는 뭘 쓰는 거예요? 등호가 없으면 C를 쓴다고 암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C를 쓰는지 잠깐 생각해 봐요. 자,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인데 이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죠. 1, 2, 4,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7개, 이 답은 당연히 7C4인데 왜 7C4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공역의 개수 중에 공역 중에 원소 1, 2, 4, 6을 선택하기만 하면 대응관계는 그냥 정해진다고요. 알겠어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선택하기만 하면 대응관계는 그냥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한다? 대응은 신경 쓰지 말고 선택만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수능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고등수학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에 나올 땐 어떻게 하느냐? 수능에 응용돼서 나오는 꼴은 어떻게?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이다라고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암기해서 대부분 수능에 경우의 수가 나오면 중복 조합이에요. 근데 암기해서 풀면 안 되고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x에서 y로 가는데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건 7H5거든요. 등호가 있으면 7H5인데 7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2 뽑을 수 있어요. 3, 4, 6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1, 2 하고 이렇게 가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왜 아까 조합을 생각해 봤나 하면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로 뽑기만 하면 대응이 정해져요. 2번 뽑으면 대응이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쉬워서 안 나와요. 더 힘들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나 하면 항상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나 하면 항상 이런 게 주어진다고요. F4는 5다. 이런 게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이걸 틀리는 학생들이 제일 어떻게 많이 틀리나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생각해서 4H3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 뽑아서 5H3을 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를 피하는 거지.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곱하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5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5H3이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5개가 아니라 6개, 6H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3개를 선택하는데 1, 2, 3의 3개를 선택하는데 3, 4, 5 선택해도 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5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H 곱하기 6H3이 됩니다. 너무 빨리 지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그 함수 그걸 기억해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함수 형태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A, B, C 이렇게. 이게 1, 2, 3, 4, 5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뭐다? 등호가 있으면 항상 중복조합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호가 있으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선택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5H 3이 되죠. 5H 3은 35입니다. 그런데 얘는 A에 절대값이 있고 B에 절대값이 있고 C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A에도 뿔마, B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C에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가지에서 2의 3승이 곱해지죠. 그래서 8, 3, 24, 8, 5, 40 해갖고 280까지가 나오죠. 자, 문제 계속 풉니다. 의미하는 정수 A, B, C, D가 있어요. 그때 순서상 A, B, C, D 개수 3개입니다. 의미하는 정수 A, B, C, D 중에 순서상 A, B, C, D 가족권을 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D가 10. 그 다음에 나조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경우의 수를 세보시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항상 뭐든지 기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3D가 보이죠? 기억하세요. 특이한에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D가 0일 때가 있겠죠. D가 0일 때. D가 0이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할 수 없죠. 5보다 작아야 되는데 10이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D가 1인 경우 3이 되죠. 그러면 A, B, C의 합이 7이 되는데 5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D가 이제 2가 돼야 되죠. 2. D가 2가 되면 얘가 6이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 되겠죠. 4가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되는데 얘는 음의 아닌 정수한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3H4가 됩니다. 3H4. 얘가 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D가 3일 때가 있겠죠. D가 3일 때. D가 3이 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 되는데 이건 H를 쓸 필요 없이 1이 누가 될래 하고 하나, 둘,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15가지, 세 가지 더해서 18가지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시고 또 부등호 중에 약간 다르게 푸는 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자면 음아닌 정수 A, B, C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떤 식으로 풀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원칙이긴 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 경우 있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인 경우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인 경우 있죠. 이 세 개를 다 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음아닌 정수니까.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누가 1을 가질래?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는 3H2죠. 4C니까 6이 되죠. 한 가지, 세 가지, 6가지에서 총 10가지인데
총 10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긴 한데 약간 다른 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어떻다? 여기 추가적으로 플러스 D라고 나요. 그리고 나서 2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D도 음아닌 정수예요. 왜? D도 음아닌 정수면 D가 0일 수 있겠죠. D가 0일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죠. 이 경우는 똑같죠. 밑에 써줄까요? D가 0일 때는 이 경우는 똑같다고요. D가 1일 수 있죠. D가 1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 되죠. 그래서 D가 1일 때는 이 경우랑 똑같죠. D가 2일 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죠. 그래서 이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4, 2, 2죠. 5C니까 10가지. 1 더하기 3 더하기 6 해서 10가지가 나오고 또 5개 중에 5C 해서 10가지가 나오죠. 답은 10입니다. 부동 거를 이렇게 문자 하나 추가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복조항 문제 계속 풀 텐데요. 자, 파란색 책 있죠? 이 책 3개년 입시플라이 책인데 168페이지 2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페이지 168에 29번이에요. 8개의 레인이 있죠. 거기서 3명을 8개의 수영장 레인이 있죠. 8개의 레인. 그래서 A, B, C의 레인을 지정하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게 지정하는 겁니다. 이걸 중복조합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중복조합을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첫 번째 이 풀이법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웃하지 않는 세 숫자를 x, y, z라고 놓읍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 y, z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x는 2, y는 4, z는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y, z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예요. 근데 여기 A개가 올 수 있죠. 뭐 1개나 2개. 여기 B개가 올 수 있죠. C개가 올 수 있죠. D개가 올 수 있죠. A, B, C도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A, B, C, D. 근데 얘는 뭐야? 다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X, Y, Z를 뺐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어떻게 된다? 8개 중에 3개를 뺐기 때문에 5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가 되죠. 근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A는 0이 돼도 되죠. D도 0이 돼도 되죠. 그런데 B나 C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죠. 최소한 1이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을 보자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B를 어떻게 놔요? B를 B' 더하기 1로 놔요. C를 어떻게 놔요? C를 C' 더하기 1로 놔요. 그래서 B'이 0보다 크거나 같다. C'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H를 쓰려면 먼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더하기 D가 되죠. 그럼 1 뺐으니까 3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C', D가 3이 되니까 4H 3이 되죠. 얘는 2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학생 3명이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서로 다른 학생 3명이 서로 다른 X, Y, Z를 선택하는 게 3팩토리아 6가지죠. 그러니까 6가지에 20을 곱해서 120가지가 바로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면 다른 더 많이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약간 120까지가 답인데 이걸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는 고등수학 하루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답은 맞습니다. 고등수학 하루 빨리 풀어볼까요? 이 8개의 레인이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먼저 이 8개를 그냥 뭐 자기 뭐 밥그릇이라고 해요.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그래서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놓여 있는데 5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릇 5개를 나열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6개의 자리가 있죠. 이 6개의 자리에 이 6개의 자리 중에 그 학생 3명이 하나씩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죠. 두 번째 학생이 선택하는 방법이 5가지, 세 번째 학생이 4가지. 얘도 120이 나오죠. 답이 같은데 되게 쉽긴 해요. 그런데 쉽긴 한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수능 문제는 별로 없고 응용 문제로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또 쓸데없는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판초위라고 아세요? 판초위? 이렇게 된 우비가 있거든요. 우비. 근데 이렇게 된 우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머리로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 군번이라 1중대가 있고 2중대가 있고 3중대가 있어요. 근데 1중대가 1000명이고 2중대, 3중대 다 1000명인데 이 옷이 1000벌밖에 없어요. 1000벌. 그래서 오전에 저는 2중대 하는데 오전에 1중대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이걸 벗어놓으면 그걸 다시 우리가 입고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 2중대였는데. 근데 이게 비 오시다 보니까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점심 먹자마자 바로 뛰어나갔어요. 그래갖고 제일 깨끗한 옷을 찾았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색깔이 좋은 거예요. 비 옷이. 그래갖고 되게 뿌듯해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아이들 제 동료 100명이 있는데 저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비 옷이.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야 그거 장교옷 아니야? 장교옷 입어갖고 너 영창 가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옆에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장교옷 아닌가? 하고 되게 겁을 먹었는데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1000명, 우리 부대가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모였어요. 1000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내 옷만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대령이나 별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있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날 보더니 팍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야 거기 그 자식, 야 너 거기 옷 뒤집어 입은 자식 바로 입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봤더니 속을 이렇게 했더니 내 안감이랑 밖에감이 바꿔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 왜 색깔이 좋나 했더니 다 옷을 뒤집어 보는 거야 아이들이. 그랬더니 자기 안감이랑 내 바깥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이렇게 벗어놓은 아이를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대로 써가지고 안팎을 뒤집어서 입은 거예요. 예전에 연예인이나 이런 코믹에서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진짜로 그런 일을 경험했답니다. 자, 이제 작년 수능 29번 마지막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천천히 볼 거예요. 작년 수능 29번. 인문계 29번이에요. 물론 그 확률이 약간 나와 있긴 한데 이건 확률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가 매우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33444가 있어요. 33444. 자, 구술이 33444가 있죠. 공이. 근데 이 중에 3이 나오면 3번 던지고 3이 나오면 3번 던지고 4가 나오면 4번 던진대요. 3이 나오면 3번 던지기, 4가 나오면 4번 던지기. 근데 3이 나오는 건 5분의 2고 4가 나오는 건 5분의 3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테두리는 되게 쉬워요. 3이 나와요. 그러면 5분의 2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주사위 3번 던지는데 제일 마지막 조건은 뭐다? 주사위의 합이 10이 된다. 주사위의 합이
10이 된다. 주사위 합이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3번 나와서 주사위 3번 던져서 주사위 합이 10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가 나와서 주사위 4번 던져서 주사위 합이 1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3이 나오는 건 5분의 2고 5분의 2 곱하기 주사위 3번 던지니까 6의 3승이죠. 그 중에 몇 가지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사위 공이 4가 나와서 4번을 던지는데 그 확률은 5분의 3이죠. 5분의 3 곱하기 6의 4승분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 주사위 3개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 주사위 4개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 이걸 중복적으로 푸는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해설이나 이런 데 보면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막 열 몇 가지 나눴는데 수능 29번에서 그렇게 경우의 수 열 몇 가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중복조합을 푸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중복조합을 쓰려면 뭘 써야 된다?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단계고, 이렇게 수능까지 가서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나온 주사위 숫자를 A라고, 두 번째를 B라고 하고 세 번째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돼야 된다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돼야 돼요. 근데 주사위는 1부터 나오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H 쓰려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를 A' 더하기 1, B를 B' 더하기 1, C를 C' 더하기 1로 쓸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327 7이라고 써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327 7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 내신 문제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A가 1부터 6이기 때문에 A'은 0부터 5가 되죠. B'도 마찬가지로 0부터 5가 되죠. C'도 마찬가지로 0부터 5가 되죠. 그러면 7이 될 때는 어떤 게 있어요? 6, 1, 0. A', B', C'이 6, 1, 0을 나눠 갖는 3팩토리아 가지가 더 있죠. 3팩토리아 가지. 6가지가 더 있다고요. 그리고 700이 있죠. 700. 3가지. 이 6가지와 3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3277 마이너스 9가 됩니다. 3277로 계산해서 틀린 학생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신 문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만 맞추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얘는 6이나 7이 안 되는 이 A', B', C'이 5까지밖에 안 되는 이런 범위가 있는 문제가 시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27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일로 와서 자, 4번 할 때 볼까요? 4번 할 때. 4번 할 때 보면 이쪽이 칠판이 다 차서 4번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4번 던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얘가 10이 돼야 되죠. 여기 또 427 10 쓰면 안 되고 A는 어떻게? A 프라임 더하기 1, B도 어떻게? B 프라임 더하기 1, C도 어떻게? C 프라임 더하기 1, D도 어떻게? D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요. 그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가 어떻게? 6이 되죠. 6.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426이 된다고요. 그래서 426이라고 써도 틀립니다. 또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여기는 딱 하나 있죠. 6, 0, 0, 0.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누가 6을 가질래?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까지 마찬가지예요. 다 0부터 5라고요. 그럼 누가 6을 가질래? 너, 네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빼기 4를 해야 돼요. 그래서 426-4 하면
계산을 해보면 8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크게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540분에 47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분모를 더하니까 587이 답이고요. 이 문제 많이 어렵죠?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다른 점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기존 문제에 없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도 써줄 수 있죠, 당연히. 얘는 A'이 0부터 5다. B'도 0부터 5다. C'도 0부터 5다. D'도 0부터 5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2강을 마치고요. 3강부터는 이항 정리, 이항 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